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인 백석에 대해서 사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분은 6.25 발발 전에는 조선일보에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6.25가 끝나면서 아마 이북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북 작가 작품이 해금되기 전까지는 우리들에게 크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던 인물이죠. 물론 이제 정지용 시인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이제 백석이라는 분도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작품 세계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 그 지금은 이제 길상사라는 절이죠. 법정 스님께 이제 드리면서 전에는 이제 길상사 전엔 대원가게라는 큰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던 이제 김영한 씨라는 분이 법정 스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이제 절로 개조를 해서 지금의 길상사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김영한 씨가 백석과의 러브 스토리가 유명하죠. 젊었을 때. 아, 김영한 씨를 자야라고도 그 애칭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백석이 지어준 호라고 합니다. 호처럼 쓰이던 이제 자야. 애칭이죠. 일종의 애칭. 이러면서 이제 이분의 러브 스토리가 많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작품도 해금이 되면서 덩달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이분의 유명한 대표작 시 중에서는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귀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작품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이분 작품 세계가 토속적인 토속어들이 많이 쓰이고 이분이 이제 이북이다 보니까 이북 사투리 뭐 이런 표현들 또 우리 저만 해도 그래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쓰던 어휘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쓰인 어휘들이 지금은 많이 좀 사라졌어요. 이분 작품을 보면서 제가 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쓰이던 어휘들이 딱딱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아주 짜릿한 어떤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전율을 제가 느꼈어요. 이분 작품에서.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사주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분이 태어난 출생시가 1912년 7월 1일. 물론 이제 양력인지 음력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력과 음력을 각각 뽑아봤습니다. 사주를. 뽑았더니 음력이 맞아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평북 정주군이 이제 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 작고하신 때는 1996년 1월 7일, 향년 85세. 이 작고하신 때는 아마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아마 알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사주 구성이 이제 임자년, 무신월, 신유일 이렇게 되죠. 이 연월 일로만 볼 때는 굉장히 식상이 전면에 드러나 있죠. 연주에 굉장히 식상이 발달된 구조예요. 연주에 탁 이분을 봤을 때 식상 기운이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성이 있고 인성이 이제 시지에 미토가 있어서 이쪽 인비 세력 쪽에서 이제 인성이 굉장히 든든하게 자리하고 이분의 이제 신금 자체로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비겁이 또 하나 뭐 신금이나 경금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신금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격용 분석에 있어서 인성과 비겁 이렇게 한 세력
그리고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한 세력 나눴을 때 이 일간이 일지와 월지를 근을 두었기 때문에 세력이 약한 건 아닙니다. 세력이 굉장히 왕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격국과 용신을 논할 때는 이것을 일간은 제외예요. 일간 자체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고전명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일간이 왕하면은 무조건 일간을 이제 인성 비겁 쪽에 세력을 넣어서 넣고 식재관을 용신으로 보는데 이 잘못 보면은 이거 아주 전혀 딴 길로 갑니다. 해석이.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용신을 인성으로 쓰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지식 창고가 굉장히 알곡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참 보석 같은 그런 인성 구조죠. 여기 이제 식상은 이분이 이제 이분의 표현하는 이제 도구죠. 식상 카드로 보는데 식상 카드가 굉장히 왕한 구조예요. 임자에다가 우리가 월지 신금에도 수가 들어있죠. 임수가. 이래서 굉장히 세력이 비겁과 거의 막상막하죠. 이런 경우는 식상을 아주 잘 쓰는 구조인데 이렇게 상관이 우리가 고전명리에서 상관이라고 하죠. 드러나 있는 경우는 또 이제 상관, 견관이라고도 하고 이분이 사주 구성에 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이죠. 지난번에 제가 박창근 씨 사주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관성이 없는 경우가 예술하는 분들, 또 문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세계. 그리고 이번 이제 일주가 신유 일주예요. 신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경금에서 거쳐온 신금이에요. 경금은 이제 경금에서 한번 재련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진 뭐 보석이나 어떤 각종 장신구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신금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일지에 또 유금을 두었네요. 비견 세력을 두었죠. 이러면 자기 주관에 굉장히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투철한 경우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천간의 뭐 병화 정도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상이 밝게도 보여요. 또 밝게. 그러나 이분은 수기운이 워낙 왕하다 보니까 식상성 내가 표현하는 그게 발달하다 보니까 화기운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피부도 좀 밝은 색보다는 원래 신금이면 흰색이어야 원래 참 제대로 된 표현인데 여기 이분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얼굴 피부가 조금 거무스름한 피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 수기운이 왕해서 피부가 좀 검은 빛이 도는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생전에 3번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세 번째 부인까지가 첫 번째 결혼 시기가 28세 경술대운 신해대운 이렇게 두 운을 거치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역시 경금 신금이 이분에게 이제 시신작용 용신작용하니까 우운에서 결혼을 했죠. 그러나 이제 비겁이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재성과 관성을 늘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식상도 약간 기신작용하는 구조고 재성도 기신작용하는 구조인데 이분의 식상은 우리가 용신을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인성 용신을 잘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고전 명리에서 그 상관 패인이라고 있죠. 상관 패인. 예. 상관이 있지만 드러나 참 어떻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표현이지만은 상관만 있을 때는 여기에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다듬어진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관, 인성이 없고 상관만 드러나 있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표현을 하든지 뭐 시를 쓰든지 뭐 하면 조금 좀 거칠어 보이겠죠. 우리 마음에 얼른 와닿지 않고. 그러나 이분은 식상까지를 굉장히 잘 쓰는 구조예요. 인성, 비겁, 식상까지 잘 쓰는 구조가 재성, 관성을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세상의 재성, 관성을 섭렵하는 그런 이제 인생 구조로 봐야 되겠죠. 자야라는 분과의 이제 연애는 이분이 결혼하기 전이 되네요. 시간이. 네, 25살쯤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술대운. 경금, 신금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용신운에 이런 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운도 그렇고, 이제 무토가 그렇고, 우리가 무토 경우는 이제 1924년 오산 고보 진학 중학과정이죠. 이때가 이제 기후대운 갑자시였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일본 대학의 아오야마 가쿠인 영어 사범과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에서도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이제 가게 된 것도 1930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조선일보 당시 사장이 아마 유학을 보내게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때도 역시 경술대운 경호년 19살 때 경금, 신금, 기토, 무토가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용신운 작용할 때죠. 우리가 이제 이분의 또한 성품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신유일주는, 굉장히 똑똑하죠. 다듬어진 어떤 가공되어진 보석이기 때문에, 또는 장신구로도 보죠.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천간에, 병화 정도 하나 떴다면은, 병화는 이제 조명으로도 보는 거죠, 조명. 햇빛으로도 보고, 밝게 보석이 이제 밝은 대낮에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조명을 받거나 했을 때 빛을 발하죠. 어두움 속에서는 빛을 발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의 피부가 조금 검은 피부였다고 합니다. 거무스름한 피부. 이제 수기운이 이렇게 왕하다 보니까 아마 피부도 좀 검은 피부였었던 것 같습니다. 신금 자체로만은 사실은 흰 피부가 돼야 맞겠죠. 주변 환경이 이렇게 금수가 수기운이 왕하다 보니까 아마 피부가 그런 걸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결혼 3번 한 것도 결국은 이제 재성이 귀신작용으로 지역화를 못 해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재성운이 세운에서 뭐 가분이나 을운이 들어올 때, 또는 지지로 인목이나 묘목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항상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대략 마무리가 되겠네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 쪽에 한번 더 추신을 하든지, 어, 굉장히 그 사주 구성이, 이분이 참 또 하나, 키가 183cm에서 19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우리 흔한 말로 뭐 기생 오래비 같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보면은 아마 뭐 껌뻑 하여튼 뭐 이렇게 아마 거의 이제 이런 껌뻑하는 그런 사주. 네, 그런 경우. 또 우리가 깐 밤톨 같다고도 하죠. 저는 이분 그 사진을 봤을 때 깐 밤톨 야무지게 생겼잖아요. 아주. 예? 그런 표현,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 백석 시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